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에 존재하며 앞쪽에 전방 십자인대와 뒤쪽에 후방 십자인대가 있어 무릎 관절의 앞뒤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그중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중간에 대각선으로 주행하며 경골이 대퇴골에 대해 전방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무릎의 회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가장 손상당하기 쉬운 힘줄 중의 하나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기 쉬우며 약 50% 정도의 확률로 반월판 손상, 다른 인대 손상, 골 연골 손상이 동반해서 발생하므로 진단 시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첫 번째, 무릎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갑작스러운 정지 동작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며, 두 번째, 잘못된 착지 동작이나 뒤틀림 등에 의하여 생길 수 있고, 세 번째, 축구 등에서 태클 등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충돌에 의해 골절과 동반하여 생길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될 때 뚝 하는 파열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무릎의 동통과 부종입니다. 파열된 십자인대에서 출혈이 되면서 무릎이 심하게 붓게 되고, 이로 인해 무릎 관절 운동의 감소와 보행 시 통증과 관절면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무릎의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일반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과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열이 되었더라도 50% 미만의 부분 파열이거나 노인의 경우는 보조기나 물리치료를 통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고, 50% 이상의 파열이면서 불안정성을 동반하는 경우 인대 재건술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청소년의 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때 경골과 대퇴골에 이식된 인대의 고정 시 성장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단 보조기와 근력 강화 운동으로 유지하며, 성장이 끝난 후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그 후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경골국 건혈골절의 경우는 1차 고정술로 치료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재활 운동으로 무릎 관절의 근력과 운동 범위의 회복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재건술을 시행하였다면 초기 재활은 운동 범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점차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여 재건한 인대를 보호함과 동시에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인대 재건술 치료 후에 꾸준한 재활을 통해 치료가 잘 이루어졌다면 6개월이 지나서 활동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된 인대도 파열의 가능성은 동일하게 있고, 대퇴골과 경골에 고정된 나사에 골절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항상 운동할 때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대 재건술이 이루어졌다면 재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온찜질을 통하여 혈류 공급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수상 후 첫 48시간 이내에는 스포츠 손상의 급성기 치료 원칙인 라이스 원칙에 따라 차가운 찜질을 통한 급성염증과 2차적인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풀어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며, 귀찮다고 무리한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부종과 함께 통증을 동반하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아 치유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방치하는 경우 통증이 심해지며 2차적인 연골판 파열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와 치료 상담을 꼭 받기를 권해드립니다.